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탁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수요일이고요. 네, 오늘 네,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K 방산, 뭐 동유럽, 뭐 루마니아하고 또 폴란드, 뭐 이쪽에서 수조 단위의 계약 또는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나토 정상회의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소식이 터졌습니다.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뭐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소식이고 예 그리고 역시 동유럽에서는 우리 방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또 방산 또 뿐만 아니라 예, 원전하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같이 보시고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상반기 내내 진짜 죽 썼던 그렇게 못 갔던 테슬라 그리고 애플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하반기에는 못 갔었던 종목을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뭔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국내 증시도 오늘 그런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것을 역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밤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중요했죠. 그렇지만 뭐 기존에 해왔던 이야기의 연속이었고 하나 좀 추가된 것이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경제가 악화된다. 최근에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실업률도 4.0, 4.1까지 왔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미국도 고금리가 너무 오래되면 그닥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내내 인공지능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하면서 관련된 섹터와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너무 많이 미리 올랐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기대감에 비해서는 경제가 뭐 이렇게 엄청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나쁘다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어쨌든 고금리 상태에서는 지나치게 좋기는 어렵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는 7월 11일 날, 뭐 내일 저녁이죠. 내일 밤이죠. CPI 발표가 중요한데 일단 헤드라인은 이제 0.2 정도, 그래서 3% 초반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코어 CPI까지 좀 더 내려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연준 의장이 그리고 연준 의원들이 좀 더 금리 인하된 확신을 갖기 더 좋다. 그래서 지난밤에서는 좀 아쉬웠던 것은 이제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지 않았죠. 원래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언제 내린다 그러면 또 이제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연준 의장으로서는 또 신중한 발언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자기 본분에 충실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는 뭐 큰 변동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파월 의장의 이야기도 언제 내리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의미가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다시 4.3까지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역시 상승 흐름을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뭐 음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은 마감을 했어요. 현재 시간도 약간은 강보선에 있고 이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엔비디아가 지난밤에 반등하긴 했지만 역시 2분기 실적에서는 드라마틱한 뭐 전년 대비 몇백 프로 뭐 이런 거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목을 추종하지 않는다 말씀드렸고 대신에 최근에 테슬라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너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올해 1월 이제 딱 거기까지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 올라왔고 역시 테슬라는 누가 하기 나름, 일론 머스크 하기 나름.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홀딩하고 있는 주식 액수로죠. 액수로 봤을 때 엔비디아를 테슬라가 또 앞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엑세더 올렸더니 일론 머스크가 직접 스마트 피플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역시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것은 뭐 미국 사람도 유태인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뭐 숫자에 좀 더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사람도 굉장히 똑똑한
민족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테슬라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이만큼 올라가고 있지 않지만 역시 1분기, 2분기 실적이 좀 지나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3분기부터는 좀 더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애플이요. 그리고 애플은 어차피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든든한 종목.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요즘 뭐 테슬라하고 애플을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장을 볼 때도 저희와 같은 웨스탁이 추가하는 것처럼 이미 많이 오른 것보다도 그쵸? 예, 거기 시기로 들어가기 어렵죠. 솔직히 말하면. 가지고 있으면 그래 내가 뭐 좀 떨어져 봤자 아직 수익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새로 들어가기에는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봤자 얼마 더 재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애플하고 테슬라가 바닥에서 올라왔다란 말이죠. 역시 하반기 물론 5월부터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하반기 5월, 6월, 7월 계속 좋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차피 여기는 인공지능을 가미해서 아이폰에 대한 교체 수요가 크다. 그리고 아이패드도 OLED를 적용하면서 새로운 거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역시 애플에 대한 충성도는 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유가는 어쨌든 유가는 우리 입장에서 무조건 내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동해에서 유전이 나와도 좋긴 하지만 그럼 뭐 나라의 재정이 더 충당되고 이러면 좋은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최선성이 있을까라는 데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것이 과연 돈이 될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뭐 파면 나오겠지만 그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그래서 그걸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WTI 네, 뭐 일단은 뭐 WTI는 이제 이거는 서부 텍사스유라고 하죠. 서부 텍사스. 그러니까 이제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 텍사스 지역에 허리케인 배럴이 올라와 가지고 잠깐 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좀 사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다시 좀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중동의 지정성 리스크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 페제시키안이 뭐 저항의 축은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켓 사이트에서도 올려드렸다시피 이란 사회, 중동 지역에서의 정치적 이게 지형이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죠? 폭력과 암살이 난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체제 수긍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페제시칸이 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모든 것을 다 부정을 하면 위험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영상은 역시 마케팅 사이트를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페제시칸의 첫 위치, 그렇죠? 이런 거 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인데요. 오늘은 항생이 이쪽이 좀 더 낫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거의 뭐 121선까지 내려왔어요. 거기서 약간 좀 반등 흐름이고 사실은 뭐 경제지표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항생도 많이 내려왔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반등 흐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요, 지금 약보합이죠. 그래서 어젯밤만 해도 삼성전자가 일본의 파운드리를 수주해서 뭔가 호재가 뜨고 오늘은 좀 많이 오를까 싶었는데 역시 근데 이게 빅테크 일본에서의 수주가 뭐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 노조가 생각보다 조금 거세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삼성전자 오늘 뭐 약간 약보합 정도로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역시 보합선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가 무너지거나 그렇진 않죠. 오늘도 보면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역시나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좀 아쉽죠. 코스닥이 좀 아쉬운데
뭐 리튬 가격에 대한 그 앨범알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리튬 회사가 있죠. 어제 좀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그래서 리튬 가격의 의존도가 높은 양극재 종목들, 코스닥의 시총 1, 2 종목들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좋지 못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에코프로하고 BM이 저기 코스피를 가야 돼요. 그래야지 코스닥도 좀 더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코스닥이 좀 변동성이 원래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오늘 매동을 보면 역시 이제 선물로 지수를 눌러놓고 있지만 현물로 또 매수해요. 또 삼성전자는 이 와중에 또 매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외인이 봤을 때는 역시 지수가 아직은 멀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역시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면 역시 쉬는 곡이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세요. 뭐 금투세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우려를 해서 뭐 미국장에 가신 분들 꽤 많으신 것 같긴 한데, 근데 결국에는 누가 다 받습니까? 외인들이 다 받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뭐 외인들이 국내 시장을 다 좌지우지하는, 그리고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외인들이 수십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죠. 우리가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조를 투자했는데 이게 뭐 박살나기를 바라지는 않겠죠, 그죠? 개인 투자자님들 뭐 일부 먼저 털고 나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빨리 한국 시장 박살이 나서 그 내려오면 밑에서 내가 받아야지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와는 우리 개인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쵸?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털고 나갔지만 결국에는 누가 받았어요? 외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금투세를 안 낸다고 해서 시장이 박살나기를 바라진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가 받아도 받아서 간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시장이 이제는 갈 때까지 갔어. 이제는 좀 내려갈 것밖에 없어. 그럼 그때 말씀드린다고 했죠. 근데 아직은 멀었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장초반부터 외인들은 이렇게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고요. 지수는 누르면서 그리고 현물은 매수. 당연히 뭐 삼성전자 샀겠죠. 그리고 이제 뭐 현물을 보면 오늘도 계속 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간 종목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어떤 종목들이 그런지 지금은 거의 뭐 외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죠?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들이 금투세를 안 낸다고 해서 시장이 박살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선물은 오래간만에 매도예요. 그렇지만 그동안 매수했던 것에 비해서는 진짜 세 발의 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이 정도는 바뀔 수도 있다라고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섣부른 매도는 좋지가 않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는 애매하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렇게 해서 오늘 방산주들이 잭팟이 터졌습니다. 그죠? 계속 연달아서 이제 수조 단위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 K2 자주포. 그래서 일단은 보면 현대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K방산의 맛을 한번 보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워낙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일단은 특히 동유럽은 급하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게 어떻게 뭐 결론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유럽도 스스로를 이제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납기를 제대로 맞춰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무기와 제대로 된 가격, 그리고 제대로 된 납기, 요것을 세 가지를 다 맞출 수 있는 게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한국산 방산에 한번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계속 수주가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원래 우리 주력 종목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추가로 이렇게 쫓아가기는 쉽지 않다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역시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25만 원대에서 이제 딱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25만 원을 넘나 못 넘나 하다가 드디어 넘었습니다. 계속 수주가 이루어지니까 그게
이게 뭐 이것 뭐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21세기에 과연 저 유럽에서 전쟁이. 예,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유럽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렇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멈출까? 또 이런 것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유럽 아무도 러시아랑 가까우니까 무장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한국이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과 성능 그리고 납기 이 세 가지를 맞춰줄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방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수주가 이뤄졌고요. 루마니아 그 다음에 원래 뭐 폴란드죠. 폴란드가 먼저 한번 이제 그 우리나라의 대형 수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폴란드 뭐 어쨌든 이쪽에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한국이랑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헝가리, 뭐 체코 이런 나라들. 그래서 현대로템이 요거는 뭐 여기는 K2 전차죠. 그래서 생긴 거는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전차는 네, 이렇게 돌격하는 돌격형인 거고요. 그다음에 자주포도 보기에는 이제 이게 뭐 탱크랑 비슷하지만 여기는 얘가 더 크죠. 대포가 우선입니다.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폴란드에서도 신규 합의서가 제출됐고 현대로템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에서 고속철 또는 뭐 수소 트램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유럽에서 특히나 가격, 역시나 가격, 성능, 그리고 납기를 맞춰줄 수 있는 거는 역시 한국밖에 없다. 다시 한번 더 각인이 되면서 방산 쪽이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지금 뭐 분위기는 더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신고가고 현대로템도 거의 뭐 신고가 52주 신고가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는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구나. 워낙 방산 이거는 뭐 국제 정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트럼프가 뭐 집권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보면 오늘 그 외인들이 대량 매수예요. 프로그램 매수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뭐 약보가 그죠? 어제 그제 좀 많이 올랐다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 역시 오늘 또 체코 정상과 윤 대통령의 어떤 회담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우리 시간이 아니라 미국 시간이기 때문에 밤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긴가민가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뭐 걱정할 타임은 아니죠. 그래서 역시 뭐 프랑스랑 2파전이긴 하지만 뭐 방산하고 똑같아요. 가격, 성능, 그리고 납기 이 세 가지를 맞출 수 있는 게 뭐 K 원전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령 설령 요번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대륙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역시 SMR 인공지능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솔직히 전기가 안 필요한 나라가 있습니까? 심지어 아프리카, 동남아도 전력이 다들 부족하다고 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지금 뭐 걱정할 타임이 아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뭐 소형주 몇 개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 최근에 뭐 좀 올라온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이긴 합니다만 또 오후에는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어제도 사실은 이제 매동을 보면 어제도 외인들이 장 초반에는 뭐 거의 뭐 100만 주 정도 매도였습니다. 근데 뭐 장 끝나고 나니까 200만 주 매수예요. 프로그램 매수 거의 그대로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오늘도 뭐 오전에는 매도를 좀 하는 것 같지만 또 오후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빠르면은 오늘 윤 대통령하고 체코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뭐 결과가 뭐 살짝 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이제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봐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윤 대통령 성격에 지난번 동해안 유전 탐사처럼 뭐 이렇게 뭐 발표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너무 설레발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가격 뭐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뭐 위험한 가격은 아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부 소형주들만 좀 그런 종목들 너무 갑자기 튀어오른 종목들은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비는 그렇지 않다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애플이 올라가는데 이노텍이 안 올라갈 수가 없죠. LG노텍. 그래서 아니 상반기에는 그렇게 막 부정적인 기사 뭐 애플 조금 뭐 아이폰 조금만 덜 팔려도 막 그 중국에서 조금 매출 조금만 떨어져도 막 그렇게 안 좋은 기사가 막 쏟아지고 그렇게 주가를 누르더니만 이제 올라가니까 또 막 그쵸? 이거 뭐 가장 마음 편하게 들고 있을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노텍이.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7배 증가 예상한대요. 아니, 이제는 이제 자기들이 사놓으니까 이제 자꾸 또 좋은 뉴스만 또 내보내네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도 저평가라는 거죠. 그죠? 좀 올랐지만 아직도 저평가다. 그래서, 목표가를 33만원에서 37만원을 올렸대요.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폰에 대한 교체 수요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노텍 오늘도 이제 52주 신고가 네. 그래서 역시 뭐 애플하고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5월부터 이제 거의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일 맘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단계에서도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충분히 애플, 아이폰의 교체 수요는 많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테슬라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죠. 물론 전기차는 자율주행은 또 전기차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흐름이 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바뀐 종목이 이거죠. 네이버. 그쵸? 아니 상반기 내내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아니 실적은 좋은데도 계속 주가를 누르면 이제 그거는 욕먹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때는 더 이상 누르기도 조금은 이제 자기들이 욕먹을까봐 이제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라인 사태.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그동안 뭐 라인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뭐 이렇게 밸류를 매겨줬나요? 근데 뭐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계속 주가만 주구장창 눌렀죠. 그리고 AI에서 보여준 게 없다. 아니 그렇게 보면 물론 챗 GPT라든지 뭐 보여준 것 같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직은 뭐 이렇게 쓰기에는 좀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왜 네이버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줄을 그어놨었죠. 사실 18만 원은 웬만해서 깨지지 않을 라인인데 이걸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지만 하반기 이제 7월부터는 반등의 흐름이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론 라인의 가치가 좀 훼손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 네이버에서 바보가 아닌데 그 지분을 일부러 팔 이유가 없죠.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라인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쳐주지도 않고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감가만 한다고 하면 어폐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완전히 도둑놈 식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도 하반기 좀 보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역시나 금리 완화가 되면 전 인터넷 IT, 컨텐츠 이쪽도 또는 게임 이쪽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 상반기 1분기 실적 좋았고요. 2분기도 실적이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도 주장창 주가 눌렀다. 그거는 이제 욕 먹어야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확실히 좀 매동도 바뀌고 있죠. 이렇게 매수에 들어오고 그 외인들도 주구장창 그죠. 와 이거 보세요. 얼마 상반기 내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이게 매도만 했네요. 그죠? 그래서 뭐 미국의 챗 GPT라든지 뭐 제미나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상대가 되겠어. 그 약간 좀 폄하한 시각이 없잖아 있었죠. 뭐 그거와 별개로 실적은 좋았고 그리고 역시 이제 니치 마켓 틈새 시장 분명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외인들도 이때 5일날 크게 한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살짝 빠지는 듯하다 오늘 또 다시 들어오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네이버 이렇게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뭐 이노텍이 4%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실적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네, 결국에는 자기 자리 찾아갈 수 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만점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